네, 그래서 이렇게 중앙여고 국어시험 스타일까지 저희가 알아봤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그럼 도대체 이제 중앙여고 1학년 국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학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꼼꼼한 지문 분석이 기본으로 요구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제가 꼼꼼한 선지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자습서라든가 아니면 뭐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분석만으로는 분명히 풀 수 없는 선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자습서와 문제집 풀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수업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정말 완벽한 분석을 만들어 두어야 해요. 그래야 선지를 풀 때 훨씬 더 꼼꼼히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교과서 내에서 학습 활동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지문이 끝나면은 그 뒤에 학습 활동이 나오는데 그 안에 담겨 있는 연계 지문은 보통 풀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있고요. 대신에 외부 지문 학습이 여러분께 따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문과 연계되는 여러 가지 외부 지문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어보자면 작년 중앙여고에서 기출이 됐었던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시가 있었는데요. 그런 절정이라는 시를 볼 때는 이육사의 다른 시들을 같이 보거나 아니면은 비슷한 느낌으로 가서 이제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는 시인들의 작품을 보거나 특히나 이제 중앙여고에서는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출제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같은 시대를 살았던 작가의 작품이라든가 비슷한 주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외부 지문 학습이 반드시 필요해집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문제풀이가 요구가 돼요. 이 지문 안에서 이 문장의 뜻이 무엇이지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지문은 전반적으로 무슨 주제를 담고 있지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반복 학습보다는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말한 거랑 비슷하죠. 외부 지문 학습이 필요하다는 점. 이거는 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2번이나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중앙여고 1학년 국어를 나 반드시 잘 봐야겠다라고 하시면은 꼭 외부 지문을 중점으로 두고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법입니다. 문법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학사 교과서 외에 다른 교과서, 교육과정 내 범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이 내가 근데 만약에 문법을 너무 못한다, 다른 거 정리 같이 하고 싶은데 내가 문법 자체를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맨 마지막 중등 개념부터 복습이 필요합니다. 중등에서는 이제 의문이라는 개념을 배웠다면 고등에서는 의문의 변동을 배우게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중등에서 고등으로 넘어갈 때 내가 중등을 배우지 않았다면 고등은 당연히 풀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다시 의문부터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중등 개념이 부족하다면 미리 보충을 해놓고 학교 수업을 듣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고난이도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는 것을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번부터 만약에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멘탈이 터지기 십상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대비하고 그리고 내가 쉬운 문제가 나왔을 때 혹은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를 당황하지 않고 바로바로 풀 수 있는 스킬을 적용할 수 있는 거는 고난이도를 풀어보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레벨이 안 되는데 억지로 절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비추천하고요. 자, 그리고 연습 자료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기랑 선지에 나오는 여러 번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그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연습 자료를 통한 분석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문의 변동이라면은 뭐 교체, 첨가, 축약, 탄약 이런 것들 기본을 모아둔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석 연습을 직접 해보시는 거가 필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문학인데요.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꼼꼼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여러 가지 분석을 토대로 꼼꼼한 분석을 만들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출 문제는 당연히 기본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 정답 선지 외에 나머지 선지를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나머지 선지들은 왜 정답이 아닌가, 이거는 왜 틀린 거지, 이거는 왜 맞는 거지 등등등 여러 가지 분석을 반드시 필요로 하시고요. 자, 그리고 변형 문제 풀이에 대해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지문에 대한 여러 유형의 변형 문제를 반드시 풀어볼 것을 권장해 드릴게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제 수업의 특징,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 수업은 무조건 꼼꼼한 분석을 바탕으로 합니다. 앞에서 예시를 들었던 이육사의 절정을 한 번 더 쓰면은요, 이육사의 절정을 배우면서 학생들은 왜 이 시의 제목이 절정인지를 잘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이유를 모르면서 배우는 게 싫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이 시의 제목이 왜 절정인가부터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육사 시인은 도대체 어떤 시대를 살아왔으며 그러한 시대적 배경부터, 그리고 이육사 시인이 생애에 무슨 일을 했는지, 그가 독립투사였다는 점,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이런 시대적 배경에 이런 시세계를 가진 시인이 만났을 때 이 작품이 왜 나올 수 있었으며 이 시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의 기본 배경 지식부터 해서 뭐 소설이라면 모든 구조를 꼼꼼하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도 정말 깊은 분석까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내가 이해가 좀 부족한다 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국어 재미없으면은 사실 오래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업을 쉽고 재미있게 구성을 했으니까요. 수업 시간에 와서 앉아 있으면은 아이들의 깔깔깔깔하는 웃음소리 매 시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부담 없이 학원에 오는 시간이 즐거울 수 있도록 제가 수업을 재미있게 구성했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아이들 편에 선 입장인데요. 아이들의 숙제가 너무 많다 보면은 아이들은 금방 국어를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치만 국어 조금만 더 하면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 분명 어렵지 않은 과목인데 아이들이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 개개인별로 과하지 않은 양으로 타협을 하고, 너는 여기까지, 너는 여기까지 이렇게 난이도에 맞게끔 조절을 하고 있으니까요. 숙제에 대한 부담은 내려놓아도 됩니다. 가장 기본만 챙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시중에 있는 교재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보완해야 하는 점을 다 모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필요한 점들을 다 담았습니다. 이것을 배우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제가 다 저희 정보를 이용해서 다 직접 만든 교재니까요. 제가 직접 제작한 자체 제작 교재, 그리고 제가 선별한 워크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관리가 필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이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아이들은 학원에 오면 여러 명이랑 같이 수업을 듣게 되는데 분명 이해한 거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아이들이 질문하기 어려워하면은 저는 그건 제대로 된 학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질문을 할 수 있을 때가 아이들이 가장 잘 배웠을 때라고 생각을 해서요. 매 시간 질문을 정말 환영하며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이제 수업이 없을 때에도 아이들이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질문할 수 있게끔 수업을 구성했으니까요. 내가 잘 못 따라갈 텐데 괜찮을까요? 라고 걱정하시는 학생분들도 정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편하게 저에게 질문할 수 있고 숙제나 진도 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궁금한 거는 다 가지고 와서 질문할 수 있도록 편한 분위기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부모님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부모님들은 학원에 아이를 보내면은 끝입니다. 내 아이가 학원에서 뭘 배우는지, 어떤 숙제를 받았는지, 아이 입으로는, 아이 말로는 분명히 다 풀었다고 했는데 다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라 하시는 부모님들 정말 많으시죠? 그래서 매 시간 문자를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업이 끝난 당일에 제가 개개인별로 문자를 다 조교선생님 안 쓰고요. 직접 제가 다 보내고 있는데요. 아이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숙제는 어떻게 했는지, 지금 아이 학습 상태에 따라서 이 부분은 집에서 보완을 더 해주셔야 될 것 같다. 더 해서 뭐 추가적으로 문제집 풀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추천까지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다음 시간에 이거 나가니? 이거 부탁드린다 라면서 이제 매 시간 피드백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와 부모님들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요. 제가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모든 문자를 전부 다 완벽하게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피드백까지 들어가면서 꼼꼼한 관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죠. 학원에 다닌다면 필수로 있어야 하는 자료들.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첫 번째, 아까 문학에서는 연계 지문이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계 지문 자료를 정말 많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다양한 연계 지문으로 구성된 문제집은 기본이고 연계 지문 해설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계 지문 내가 하나하나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학원에 오셔서 제가 제공하는 자료를 받고 그걸로 저랑 편하게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법 타 교과서 개념을 전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시중에 진행 중인 1학년 교과서를 다 종합해서요. 그 안에 들어가는 개념을 정리를 해놨는데요. 제가 고등만 정리해놨으면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없을 겁니다. 당연히 그 개념의 기본이 되는 중등 개념부터 저는 차근차근 정리해서 올라갑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꼼꼼한 분석에 포함되는 건데요. 내가 고등 문법을 잘하고 싶으면 중등 문법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건 필수입니다. 그래서 중등 문법의 개념까지 다 담은 완벽한 총정리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법에 대한 연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 자료를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학생별 난이도가 다 다른데 똑같은 거 주면은 어떤 아이는 너무 어렵고 어떤 아이는 너무 쉽고 그럼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학습 진도 상황과 그리고 아이들 학습 능력에 따른 개개인별 맞춤형 난이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피드백 가능한 자료이니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더 풀고 싶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제가 얼마든지 자료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문학을 정리해둔 자료 또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꼼꼼한 분석 외에도 이제 내가 혼자서 공부할 때 문단별 중요 내용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하는 학생들, 그리고 내가 훨씬 더 나만의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만든 문단별 정리 자료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스스로 학습까지 복습까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비문학 모든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로 제작한 변형 문제가 있습니다. 모의고사 문제 유형은 정말 여러 가지인데요. 그것들을 종합해서 이 한 지문에 걸맞는 약 20개가 들어있는 변형 문제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형 문제까지 제공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료들을 구성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루하루 까먹지 않고 한 주 한 주 열심히 숙제만 해오더라도 저는 100% 장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커리큘럼은 제가 생각했을 때 완벽한 커리큘럼이고요. 정말 제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학생분들 잘 따라오기만 하면은 성적 향상 문제 없이 지름길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중앙여고 출제 범위, 그리고 시험 스타일, 그리고 공부 방법과 마지막으로 제 수업 방식까지 들으신 이후에 내가 어떻게 국어 공부를 시작해야겠다, 그리고 어떻게 국어 공부를 만들어 가야겠다 하는 계획표를 이제 학생과 어머님들 혹은 부모님들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학원에서 뵐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국어의 김은지였습니다.